조갈식으로 안 늦었다. 요! 옳은 것만큼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왜냐하면 요즘 투자 인사이트를 살펴보는 요즘 리서치. 저는 진행을 맡은 박명석입니다. 네, 보조 진행을 맡은 한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또 저희가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저희 세 번째까지는 성과 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어떻게 네 번째까지 왔네요. 그렇죠. 어느새. 전 매번 마지막 회라는 입장으로 이제 촬영하고 있었는데. 원래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또 다음 해가 또 있고.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제가 봤을 때 위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좀 피부 관리 좀 하세요? 저는 잘 안 하고 있죠. 그냥 뭐 로션. 저도 그런 거를 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앵커님은 피부 관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셀럽이신데. 타고 나가지고 사실 네.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 그 의료기 미용기기 주식 디레이팅의 이제 근본 원인이 아닌가. 자,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슬슬 할 나이가 돼가지고 네. 예, 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신민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리서치 센터에서 의료기기 산업이랑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신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중 하나예요. 왜죠? 워낙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도 되게 프레시하고 오. 보고서 제목 드립도 잘 쳐요. 맞아요. 네. 예. 사실 보고서 제목 쓰려고 이 일하는 거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약간 그거를 해야 다른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쵸. 묻히기 싫다. 내용이 좋은 것도 맞는데 제목이 좋아야 사람들이 일단 눌러보는 게 있다 보니까 맞아. 혹시 S를 투자 내려고 콘텐츠 하죠. 팀에 관심 없으십니까? 관심이 부서 이동 한번 생각 해볼까요? 공개적으로 저희가 표명을 이제- 하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그 썸네일과 제목의 그 홍수 속에서 그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뚫고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맞아요. 진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면 또 적성에 맞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하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엔 또 보통 샤워하다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머리 깎다가. 예.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맞아요. 또 문득 떠. 매일매일 탁탁탁 하려고 하면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기 모아서 하나씩 맞아요. 나오는 거구나. 네, 그냥 이렇게 딱 기백 있을 때 치고 들어가고 안 될 땐 또 안 되고 요새는 좀 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센터 약간 되게 조금 그냥 선비 같은 센터여가지고. 약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런 문화를 많이 깨준 친구죠. 그래서 그 뚫고 나오는 그 제목 마냥 저희 오늘 그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수익률도 좀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주라고 하면 다들 일단 의료기기 쪽 관련된 기기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이 그쪽 내용인가요? 주사를 이제 피부에 찔러 넣는 톡신이나 필러 네. 요쪽 주사 제형도 있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네. 오. 보통 이제 톡신이 사실 의약품으로 분류되긴 하는데 네. 대부분 좀 의료기기 쪽 애널리스트 분들이 증권회사에서 많이 보기는 해요. 그쵸? 그래서 뭐 주사 제형 아니면은 뭐 울세라, 써마지 같이 장비 통해서 피부를 좋게 만드는 장비 쪽도 같이 포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레이저 가지? 피부에 쏘고 막 이러는 거 맞죠? 네, 레이저, 뭐 하이프, RF 이런 것들을 피부에 조사하는 게 장비 쪽인데 그것도 같이 포괄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도 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방송하다가 이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두 개로. 뭐 한쪽을 뭐 인젝셔널 무슨 에스테틱 뭐 이렇게 부르고 네, 기기 쪽을 이제 EBD라고 하나? 맞습니다, EBD. 네, 뭐 그렇게 나누는데 인젝셔널 에스테틱이 진짜 딱 찔러서 그 톡신이나 필러 같은 거 맞는 거고. 그 얼굴에 주사를 꽂는 거죠. 네. 한 번도 안 맞아보셨죠? 안 맞아봤죠. 그 얼굴에 주사를 맞는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는데. 그런 진짜 거는 좀 이제 하고 오셔야 됩니다.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짜 보조 많은- 진행자로서 이제 네. 다음번에 한번 맞아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저 한 번 맞아봤거든요. 네. 상당히 아프던데요. 그렇죠. 어떤 네. 거 맞으셨나요? 좀 보톡스. 보톡스, 네. 복투스 뭐 근데 어차피 주사 바늘이 피부에 뚫고 들어가니까 아프기도 아프고 네. 그게 대부분 분자량이 좀 상대적으로 큰 애들이 세포 사이사이로 들어가니까 신경이 눌려서 들어갈 때도 아프고 네. 애기 나올 때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아픈 거는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아플 볼록볼록 수밖에 없다. 튀어나오고 막 뭐 피부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초반에 그래서 종종 맞으세요 혹시? 저 피부과 다니긴 하는데 네. 그 인이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되게 기초 관리 이런 거 받고 안 아픈 거 위주로 뭐 물방울 리프팅 시술이라고 되게 얼굴에 불려주면서 하는 게 있는데 네.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뜨고.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구간이지 저는 상담 받았을 때 뭐 미리 리저랄 빡 해가지고 주사를 찔러놓고 고를 단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게 또 근데 맞춤이 피부가 진짜 좋아졌어. 되게 말끔해 되게.
청량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예전보다 확실히 있어요. 좋아지긴 네. 했어요 진짜로. 아.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피부에 대해서. 확실히 돈 쓰면 좀 바뀝니다. 네, 돈 쓰면 진짜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쓰는 거를 소비자다 보니까 소비해보면 감이 오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맛있어, 뭐 좋다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쵸 그쵸. 피부과로 돈 써보니까 효과가 있긴 있구나. 느낄 그러니까 제 수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저희처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해본 없다. 사람. 네. 그게 딱 이쪽 섹터에 그쵸. 부합하는 말이죠. 한 번 딱 시작하면 이제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 효과가 확실히 눈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맞아요. 네. 본인이 거울 맨날 볼 때도 그렇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샤라웃을 해주거든요. 너 요새 되게 잠 네. 잘 잔 것 같다. 피부가 이야. 좋아 보인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효과가 길어봤자 6에서 12개월밖에 안 가니까 본인이 이미 이렇게 한껏 텐션이 업돼 있는데 6개월 지나서 처지는 거를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맞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그죠.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지금 요즘에 그 의료기기 피부 미용주 관련주들이 센 이유 중 하나예요. 그게? 그쵸. 하입이 한번 붙으면 그게 보통 꺼지니까 뭐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음. 나오는 건데 음. 한번 붙으면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트렌드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음. 좋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게 예전에는 약간 저희 생각에 여성분들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시장이 좀 확장된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연령대도 확실히 좀 낮아졌고 음. 성별도 남성분들도 확실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원래 피부과 원래 아예 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가는 네. 거 보면 그게 소위 말해 이제 주가 리레이팅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 예전에 그렇겠죠. 제한된 소비층 내에서만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실적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그게 확실히 더 확장이 됐으니까. 네. 성별도 확장이 되고 연령대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어필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확실히 우리나라 피부 미용 제품에 대해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고 그래요? 어떤 4월, 부분에서요? 4월 초에도 보고서에 썼었는데 네. 구글에 그 검색을 하면은 어느 정도 트렌드 지수 이런 게 잡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트렌드가 1년 전에도 높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거 대비해서 계속 최고치 경쟁하면서 잘 가는 거 보면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시선에서도 K-뷰티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보톡스 한번 맞아보고 느낀 건데 이게 뭐 회사별로 뭐 그렇게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피부 그러니까요. 미용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사 네. 놔주고.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 다들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 가성비가 제일 좋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고 그게 그 다른 곳과의 큰 갭인 것 같아요. 싸요? 일단 보톡스 한 번 맞는데. 미국에서 시술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네. 보톡스를 미국에서 한번 맞으면 $600 정도 되는데 600달러면 얼마죠? 75만 원, 80만 원. 너무 비싼데?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이 이제 대웅제약이랑 휴젤과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네. 대충 400에서 450달러면 맞을 수 있고 프로모션 더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싸게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25에서 40% 정도 싸니까 효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있긴 있겠는데 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 40% 싸면 당연히 우리나라 제품을 맞고 싶어 하겠죠. 미국 소비자들이. 그러한 것들이 미국, 뭐 중국, 유럽,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게 표현될 거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트렌드가 잘 형성돼서 안 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여기도 약간 환율 수혜주 아닐까요? 환율 싸가지고 우리나라 여행 오면은 와서 맞고 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수. 뭐 두 가지로 다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맞는 것도 있고 의료 관광이 요새 또 핫하다 보니까 네. 두 번째로 나갈 때도 보통 좋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아마 뭐 굳이 미국이 아니더라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해외로 나가면 다 달러로 결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원달러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볼 수 있죠.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아까 그 얘기했던 기기 쪽 있잖아요. 네. 뭐 원텍이라든지 이런 기기들, 뭐 클래시스라든지 클래시스, 그런 기기들. 디올, 원텍. 예. 네. 그런 기기들은 무슨 메리트가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가성비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하게 우리나라 쪽에서 써마지 한번 받으면 뭐 150, 뭐 싸면 100만 원 요 정도인데 예. 클래시스의 볼륨어라든지 원텍의 올리지오면 그것의 한 절반 가격으로도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피부별로 쏘는 그 에너지 그 파별로 당연히 다 다른데 가성비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주사제 쪽이든 장비 쪽이든. 그리고 장비가 한 번 판다고 끝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사람 한 절반 키 정도 되는 장비를 한번 팔고 난 이후로 예. 이렇게 호스 비슷하게 끝에 핸드피스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끝에 소모품을 계속 갈아줘야 되는 구조라서 맞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대략적으로 요새 우리나라 EBD 업체들 보면 장비랑 소모품이랑 매출이 좀 비슷해요. 장비 500억 팔았다 치면 얘도 소모품도 한 500억 정도 파는데 그 정도예요? 되게 비슷한 수준으로 장비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소모품도 그 의사분들이 많이 주문을 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장비보다는 소모품이 마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초기에 장비를 싹 깔아두고 그 병원에서 이걸 돌릴 때마다 소모품을 더 써야 되니까 마진이 좋은 소모품이 후속적으로 계속 붙는 구조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맞는 거 있잖아요. 톡신이나 필러 같은 거는 수출이 많이 된다는 것도 들었는데 그럼 장비도 우리나라 기계들이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출이 돼서? 그쵸. 22년부터 브라질 쪽에서 좀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네. 작년에는 태국 위주로 좀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었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쪽 아시안권이 다 요새 최근에 좀 트렌드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장비에도 어떤 그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건가? 효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효과 차이가 그 조사하는 에너지별로 조금 다른데 초음파를 밀집해서 보내주면은 보통 리프팅 쪽이고요. 네. 턱선이 조금 날렵해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이 똑같이 있긴 한데 올라간 채로 굳어가지고 조금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고 고주파 RF 에너지를 쏴주면 네. 약간 피부를 밀도 있게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타겟하는 피부 깊이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보통 병용으로 시술을 많이 합니다. 올려주고 조밀조밀하게 해주면은 그냥 둘 다 좋은 거니까 보통 한 가지만 맞추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5, 60%막 이렇지 않아요? 그쵸. 클래시스도 한 50% 정도 되고 와. 비올 같은 경우는 마진이 특히 잘 나오는 데라서 55%, 6% 정도는 됩니다. 그럼 하나 팔면은 그 절반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되게 좋은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 네. 또 요즘에 이제 여기도 뭔가 관세에 대해서 그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사실 지금까지 고민을- 계속 수출 얘기했으니까. 그쵸. 일단 첫 번째로 다행인 점은 미국이 없었는데도 이렇게까지 성장이 좋았었고 향후 성장 스토리에도 미국이 엄청 중요한 느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있기는 있겠으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요 뭐 휴젤, 클래시스, 파마레서치 요 세 개가 주로 피부 미용에서 대장주로 평가받는 애들인데 클래시스도 올해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전사 매출액에서 미국이 한 2% 정도 비중이고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그러네. 파마리서치도 작년까지 뭐 거의 2, 3%, 올해도 한 4% 정도밖에 안 될 거고 휴젤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부터 미국으로 선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서 애초에 미국의 노출도가 크지는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에 하나 관세로 너도 나도 제품 가격이 다 올라가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강점인 가성비가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러네. 전반적으로 이 시술도 비싸고 저 시술도 비싼데 똑같이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면 그 갭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지갑을 열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피부가 예뻐지고 싶으면 오히려 가성비 쪽으로 선회를 더 하지 않을까? 그럼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네. 물론 행정부가 몇 %로 관세를 때릴지 그건 모르지만. 그거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자제품이랑 차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쵸. 그쪽은 사실 내가 바꾸려고 하다가 너무 관세 때문에 너무 비싼데 안 바꾸면 그만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지나면 다시 이렇게 그쵸. 흘러내리는 게 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저렴한 가성비 있는 대한민국 제품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군요. 관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노출도가 좀 덜하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대부분 다 그 미국 말고 어디로 그러게요. 많이 그것도 좀 가요? 어디로 궁금하네요. 많이 가? 장비는 확실히 브라질, 태국이 되게 성장세가 세서 1, 2 수출국은 브라질과 태국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찌르는 톡신 필러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중국 쪽도 잘 나가고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잘 형성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아시아권 위주로 톡신 필러 쪽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막 기업들 가면은 어쨌든 막 다 고민도 많고 앓는 소리 많이 할 것 같은데 요즘도 탐방 혹시 많이 다니셨나요? 그쵸. 그 4월 초에 보고서 쓰려고 예. 3월 말이나 전화도 많이 하고 탐방도 가고 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우려를 표시하거나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던가요? 그쵸,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그들이 아까 관세나 이런 것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경기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제가 그래서 다 여쭤봤을 때 걱정을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수혜도 크게 본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일단 뭐 좀 중립적으로 불확실한 게 크다 보니까 네. 뭔가 가이드라인이 딱 나오고
우리가 몇 퍼센트 관세를 얻어 맞을 테니 몇 퍼센트는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몇 퍼센트는 우리가 부담하고 이거를 세울 근거가 없으니까 아직 발표가 안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직으로서는 중립기업의 그 손이 올라가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행복 회로를 돌리면 오히려 좋은데 막상 관세가 오르면은 소비자들이 지갑에 열까 싶은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자로 뭐가 나온 소식은 없다 보니. 그래도 왠지 여기는 사람들이 돈을 쓸 것 같은 게 경기 불황일 때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예, 미에 대한 그 추구는 어떠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리고 브라질 경제 위기가 막 있었다 했는데 예. 클래시스가 그때도 브라질 쪽의 성장세는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한 국가의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가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려는 그쪽에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일정 비중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오히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돈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과시성으로. 과시적 소비 이런 거.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돈 많이 쓸 수 있어요. 나는 상관없다. 네.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필 브라질이 된 거죠? 네, 브라질에 나간 거는 네. 전략적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뭐 갑자기 뭐 거기서 누구 스타가 뭘 써가지고? 뭔가 타겟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았어요. 뭔가 신기하네. 브라질이 다른 개도국 대비 가처분 소득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닌데 뷰티에 대한 열망이 조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이 최대 의류 시장인데 보통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 조금 가깝다 네. 보니까 미국에 있던 제품들이 브라질 쪽으로 내려가서 시장이 조금씩 형성되다가 미국산은 비싸니까 뭐 가성비 괜찮은 거 없나? 현지 유통사들이 알아보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시스 쪽이 조금 흥한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세라라는 게 미국에서 어느 정도 그 하이프 리프팅 시술로 인지도를 조금 널리고 있었는데 브라질에서도 그러한 개념이 도입이 됐을 거고 사실 그 울세라랑 클래시스랑 딱 비슷한 느낌의 장비인데 가격이 슈링크가 조금 더 싸다. 클래시스가 좀 가성비다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관점으로 봐서 이거 울세라인데 조금 가격이 싸구나로 인식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브라질 축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니까요. 네, 피부도 좋아하네요. 트렌드에 아무래도 이런 피부 미용 업계에 계시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제목 쓰시는 것도 보면은 되게 트렌디하잖아요. 밈 같은 진짜. 것도 많이 네. 아시고 그런 느낌이라 트렌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뭐 조사를 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데스크에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현장에 가서 느끼는 것도 있는데 네. 현장에 가서 느끼는 건 피부과를 가다 보니까 네. 진짜로 그 어떤 시술을 받는지 대충 이렇게 누워서 눈 감고 있으면은 뭐 들리잖아요. 뭐 리쥬란 트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장비 가동하겠습니다. 이런 게 들려가지고. 옆에서 하는 사람들 그렇고. 네. 이걸 진짜로 하는구나. 진짜 생활 밀착형 리서치네. 그러네. 네. 외국 분들도 오시는 경우가 진짜로 좀 많아지는 게 느껴졌었고. 아니 근데 외국 분들 오려면 비싼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싼 데도 가는데 오히려 그냥 저는 나름 공장형 쪽 다니는데 그쪽으로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걸 굳이 구분하지 않고서도 다들 수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데스크에서는 어떻게 찾아요? 뭐 인스타를 열심히 찾아보거나 보고서에 쓴 것처럼 구글 트렌드를 열심히 주 단위로 찾아보거나 와. 아니면 그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장비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병원 찾기라는 탭이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슈링크를 맞아보고 싶다. 네. 슈링크 병원 찾기를 누르면 전국에 슈링크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몇 개 있는지 다 목록이 떠요. 경기 어디, 서울, 강남구 몇 대. 근데 그거를 보면은 해당 분기에는 누적으로 몇 대가 우리나라에 깔려 있구나를 체크할 수 일일이 있으니까. 다 세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그쵸. 거구나. 분기별로 탁탁탁 정리를 해놓으면은 QOQ로 몇 대 늘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네. 그런 거를 작년 2분기부터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잠깐 쉬다가 1분기에 좀 괜찮아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대체로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수치를 좀 본인이 시계열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트렌드를 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저는 인스타에서 사실 검색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해시태그 검색을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일단 광고로 좀 깔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상관없는 것들 많이 나오죠. 그쵸? 혹시 뭐 인스타에서 트렌드를 검색해보는 팁 같은 게 있나요? 팁 같은 건 없고 그냥 검색하는 거 몇 개 들어있나. 그러니까 해당 해시태그로 올라온 게시글이 몇 개냐. 아니면 그 해시태그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리쥬란 필러. 그리고 좀 유의어 같은 거 개수가 몇 개나 다양하게 들어있냐.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고 노하우를 할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들여서 그냥 고생하면서. 인스타는 거의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는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뭐 해외 쪽 유통사나 바이어들도 인스타를 되게 활발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제품을 그 피드에 올려주는지 그것도 많이 보고 있고, 뭐 스토리에 어느 병원이 우리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인스타에 되게 활발히 전개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하나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 혹시 돋보기 공개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뭐 야구, 뭐 아 그래요? 스포츠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막상 돋보기에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오 신기하네. 그런 거 뭐 팔로우를 해놓는데 뭐 일하는 거는 최대한 안 누르려고 하고 내가 그거 좋아하는 알아요. 거 위주로 그렇죠. 보니까 네. 저도 유튜브 같은 거에 PD의 경제 방송 최대한 안 뜨게 하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최대한 안 누르고. 알고리즘 묻으면은 계속 그것만 뜨요. 맞아요. 맞아. 예. 그러면 혹시 최근에 발견한 뭐 트렌드 중에 요런 거는 내가 좀 관심 가져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뭐 있을까요, 혹시? 주베록이라고 하는 필러가 재작년 여름부터 입소문이 슬슬 타더니 주베룩? 네, 굉장히 매출이 많이 뛰었어요. 작년에 663억 정도 그거 하나로 했는데 그거 어디 거예요? 그게 바임이라고 하는 비상장사인데 비상장사구나. 근데 그거는 아쉽게 PE가 한 80% 들고 있어서 아마 저희가 일반인 그 신분으로 접근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아쉽네. 성장 계획도 없는 거고 뭔가. 본인들이 작년에 그 비상장인데 공개매수 형식으로 지분을 좀 늘리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아마 IPO는 빠른 시일 내에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비상장사 하나가 그거 하나로 매출 600억씩 그렇게 찍는다고요? 네. 야. 영업이익률이 한 거기는 70%였던 것 같습니다. 70이요? 네, 광고 선전비를 거의 안 쓰는 업체인데 그 바이럴 마케팅을 본인이 안 해도 입소문으로 알아서 퍼지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피부 미용 업체들 얘기하면 항상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그 M&A 스토리지 않습니까? 서로 사고팔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수요가 사람들이 예뻐지고 싶어하는 본능은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수요가 가장 견고하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쵸. 음. 그렇기 때문에 높게 팔아도 소비자들이 다 사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 제품 예뻐지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판가가 높게 설정되니까 마진이 좋은 거다. 네. 이렇게 다 연계가 되는 거고 예. 또 이게 피부 미용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술을 받더라도 보험에 대한 논리가 적용이 안 돼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비용을 썼을 때 환급을 받는 건데 그쵸. 이뻐지기 위해서 시술 받는 거에 돈을 쏟아부을 리가 없거든요.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급여, 완전 비급여, 캐시 기반으로 돌아가는 기반이라서 현금 잘 뽑아내니까 이거는 투자한 업체들 입장에서도 회수가 좀 더 용이하다. 맞습니다. 딱 그 말이에요. 그래서 PE 입장에서도 이걸 빨리 회수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 수요 괜찮아서 실적 잘 오를 거고 비즈니스 관점에서 봐도 현금이 잘 돌아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메리트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면 이 시장도 계속 M&A 쪽은 활발해요? 클래시스는 작년 10월부터 뭐 기사도 나와가지고 아니 사실상 그뭐 공식화됐고. 삼성 얘기 있었잖아요. 맞다. 그렇죠. 맞아. 삼성, LG가 거론이 됐었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제 클래시스 인수전에 들어왔다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안 될 거라고 봤고 안 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요. 그 돈을 굳이 클래시스를 사는데 클래시스 시총이 한 4조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돈을 투하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정도 대기업 계열사가 얘를 사가지고 현금 돌려봤자 뭐 2, 3천억씩 1년에 버는 건데 효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본인들이 원래 하고 있던 사업과 시너지가 날까 싶기도 해서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살 것 같지는 않았었고요. 보고서에도 작년 10월이랑 올해 2월에도 보고서를 하나씩 그거 관련해서 썼었는데 1순위는 글로벌 PE라고 봤습니다. 자금력도 탄탄하고 본인들이 해외 쪽에 의료기기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면 시너지 내기도 좋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가지고 나중에 또 팔기도 조금 용이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금력이 있는 글로벌 PE가 들어오는 게 가능성도 제일 높고 어느 정도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썰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뭐 비올이나 뭐 클래시 이런 것처럼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 대상으로 거론이 되는 그 공통점?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것들인가?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거? 기존 최대 주주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래요? 오히려 개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찾는 느낌이었었어요. 개선 가능성?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OPM이 50%, 영업이익률이 50%인 업체들도 있는데 네. 20-30%로 얘는 50%인데 얘는 왜 20%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있었었거든요. 예. 23년 4월에 루트로닉이 그랬었고 24년 4월에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그랬었어요. 클래시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낮았었습니다. 하는 비즈니스는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최대주주로 들어가서 인수를 하고 이거를 바꾸면 똑같이 이익률을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재작년과 작년에는 이제 세컨티어라고 분류되는 애들이 팔렸었는데 작년 10월부터는 사실상 대장으로 평가받는 이제 클래시스가 매물로 나오니까 예. 뭐 어느 정도 클래시스는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보면 되죠. 얘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외형을 키워가지고 그 나머지 파일을 우리가 향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조가 조금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삼성 얘기 나왔을 때, 와, 뭐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피부 미용기기 얘기가 많으니까 좋으니까 삼성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갖고 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네요. 대기업 안에서. 삼성 자회사 중에 삼성 메디슨이라고 뭐 의료기기, 뭐 영상 진단 기기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영상 진단, 뭐 엑스레이 이쪽이라서 미용 쪽과는 크게 시너지 날지는 않을 것 같다. LG 쪽도 그나마 한다면 LG가 삼성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LG는 필러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에스테틱 쪽으로 엮을 여지는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규모가 커서 이쪽을 크게 신경 쓸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요런 거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아진 걸로 그렇죠. 알고 이제 있거든요. M&A도 주식시장에서는 훌륭한 재료 중 하나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조금 투자 전략이라든지 뭐 볼 수 있는 눈 같은 거 조언해 주실 게 혹시 있을까요? 작년 6월인가 그 M&A 관련된 보고서를 썼을 때 네. 보통 이런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사면은 보통 다 플러스였어요. 수익률이. 그랬겠죠. 아, 네. 그래서 뭔가 확실하진 않더라도 뭔가 반응을 조금 민첩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아, 좀 더 빠르게. 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게 만약에 하나 뭐 자진 상장 폐지가 되면은 이제 예. 상장사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주가 플레이 흐름이 좋을 테니까 우리가 의료기기 상장사를 보는 투자자라면 그냥 그 시선을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포지션을 노출시켜서 자산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기여를 하게끔 놔두는 게 맞지 않나.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경찰 때도 몇 개씩 보내놔야겠네. 그러겠네. 예. 뭐 이 정도 영업이익률에 뭐 M&A 가능성에 그리고 해외로도 이렇게 뭐 관세 리스크도 좀 낮은 그런 업종이라고 하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도 그니까요. 들고 있을 만한 주식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좀 확실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연구위원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또 우리 연구원님도 같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문득 들으면서 느낀 생각인데 그 주식시장에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게 몇 가지 있잖아요. 뭐 영차, 아, 네. 존버 네. 이거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뭡니까? 아름다움. 아름다움. 네. 아, 뷰티에 대한. 뷰에 대한 것들은 진짜 주식시장에서 또 다른 이제 수익률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아닐까. 이거를 제 민수연구원이 굉장히 잘 읽혀준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넓게 보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네. 뭐 다 이렇게. 이거는 사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본능이죠, 본능. 네, 그쵸. 계속 모두가 생각해왔던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망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그렇죠. 네. 연구원님도 한마디 부탁드리죠. 조갈식으로 안 늦었다. 요! 오. 왜냐하면 항상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하는 쪽이 얘네 대장주들이었어요. 맞아요. 2017년, 18년, 19년 클래시스도 비싸다 했는데 계속 올랐었고 파마리서치도 작년 4월부터 올랐는데 비싸다 했는데 지금도 계속 비싼 채로 올라요. 휴젤도 비싸다 하는데 올라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여기에 주식이 영주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있으면 뭐 추가로 더 해도 좋고 아니면 그대로 놔둬서 플러스로 놔둬도 좋고 네. 네. 없으면 여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주가 수익률을 좋게 만드는 것도 네. 바람직한 투자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되게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발언입니다. 시원시원하네요. 네. 아니, 참고로 저희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주가가 한번 흔들릴 거예요. 결이 늘 그랬는데 그런데 좀 이따 보면은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전에 나왔던 이한결 연구원도 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아,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좋았다. 릴리즈 됐을 창조하세요. 때는 힘들었다. 근데 지금 보면 다시 주가 다시 원위치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영상이 노출이 안 되죠. 아, 네. 그렇지, 맞죠. 그냥 안 좋을 때 좋은 얘기 했던 이상한 연구원으로 이제 남긴 찍히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아니, 혹시 그 뭐 탑픽 같은 것도 있습니까? 탑픽 4월 아무거나 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7일에 보고서 썼을 때 파마리서치 탑픽으로 제시했었고 예. 작년 4월부터
꾸준히 올라서 한 3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작년 4월 대비 지금 주가로. 오. 근데 내년 중순까지 오른 것만큼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고 조가식으로 표현한 게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3배가 올랐는데 네. 내년 중순까지 그만큼 더 갈 수 있다고요? 네. 뭔가 추가로 유럽 쪽에 붙는 거라든지 아직 뭐 아시아에서 컸다 하는데 사실 뭐 월간 수출 데이터 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분기로 따지면 한 45억이고. 근데 그게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고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 자체가 커질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뭐 사람의 인생으로 치면은 이제 어린이집 간 수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좀 초기다. 내년 이맘때 여기 다시 여기 앉아서 저희 뭐 청문회 합니다. 인민재판 같이. 벌써 무섭네요. 박제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 피부 미용 섹터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신민수 연구원과 함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가서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신민수 연구원과는 내년 이맘때 또 만나뵈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요즘 리서치는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